다음으로 Feature Networks with Attention can solve some long-term memory problems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가 있는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모델은 RNN입니다. RNN 기반의 구조는 시퀀스 길이가 길면 long-term memory problem이 발생하게 되고요. 따라서 RNN 구조를 이용했을 때 입력 데이터의 길이는 수백 개 또는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몇 개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RNN뿐만 아니라 피드폴 뉴럴 네트워크 구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어텐션이 필요하다는 것이 논문의 주요 아이디어 또는 목적이 되겠고요. 이 스트럭처는 바다누 어텐션,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왔던 어텐션을 간소화한 구조를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어텐션은 장기 의존을 더 잘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어, 한마디로 더 긴 문장을 더 잘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는데요. 바다누이 어텐션에서 문맥 벡터 C는 은닉층의 시퀀스인 모든 H에 대해서 가중 평균한 것이었습니다. 문맥 벡터는 목표원의 새로운 시퀀스 ST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요. large T는 입력 시퀀스의 길이, ATJ는 T번째 목표 단어와 J번째 입력 단어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중치였습니다. A는 입력 문장의 응립 상태 HJ와 목표 문장의 응립 상태 ST 간의 관계를 수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함수였습니다. 이는 ST-1을 토대로 어, 연산이 이루어졌었죠. 그 노테이션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목표 단어의 새 시퀀스 ST는 원 문장의 모든 시퀀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ST를 생성하기 위해서 원 문장의 모든 시퀀스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죠. 당 논문에서는 두 가지 어텐션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제한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함수 A는 어, 이제 입력 문장의 은닉 상태인 HT에만 의존하여서 생성됩니다. 이전에 바다 노테이션과는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맥 벡터 C는 A를 가중치로 하는 HT에 대한 가중 평균을 통해서 생성하는 것은 똑같은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소화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은닉 상태가 이런 리커런트하지 않은 RNN 구조가 아닌 피트폴드한 구조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트폴드 구조는 병렬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산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또한 길이가 고정되어 있으면 시퀀스 데이터라도 피트폴드 모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가 가변적이면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처리인 템포럴 인터그레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템포럴 인터그레이션을 위해서는 어, 이제 10존 정보를 없애게 되는 것이 이제 템포럴 인터그레이션이 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더 식이 간소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알파 t를 통해서 가중 평균을 했다면 이제 단순 평균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장기 메모리 능력이 얼마나 해결되었는가, 얼마나 향상되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97년도에 나왔던 논문의 토익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태스크를 진행합니다. 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어디션 프로블럼과 멀티플리케이션 프로블럼이 되겠습니다. 어, 정확도에 대한 수치는 예측값과 목표값 간의 오차 절대값이 0.04인 값들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물론 논문에서도 말한 것은 제안하는 이 피트폴드 모델을 이런 간단한 태스크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 또 저자들은 두 가지를 들어서 그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 자체가 어순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에 이 부분이 이제 부적절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네요. 문제 자체가 어순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템포럴 인터로게이션을 한, 즉 시간 순서를 무시하는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쉬워지고요. 어, 쉬워집니다. 하지만 제안하는 모델이 결과값을 연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
익명 시퀀스 내의 그 임의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에는 이런 테스트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션 프로그램이 뭔가를 이제 좀 헷갈리실 텐데요. 워낙 옛날 논문에 나왔던 테스트이기 때문에 어디션 프로그램은 첫째 행의 요소들 0과 1 사이의 값 그리고 두 번째 행에는 0 또는 1의 값을 줍니다. 이렇게 두 개의 행의 데이터가 있을 때 둘째 행을 변화시켜서 이제 예측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게 지금 0.1, 0.5, 0.3, 0.7, 0.3이 있는데 0.5와 0.3 아래만 1이 있죠. 이 값들을 곱하고 곱해서 이제 더한 값이 라벨 값이 됩니다. 이런 테이블이 있을 때 이 둘째 행을 변화시켜서 이제 변화시킨 다음에 라벨 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어디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목표와 예측값 간의 절대값 차이가 0.04를 넘지 않으면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멀티플리케이션 프로그램도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위의 태스크와 다르게 멀티플리케이션에서는 첫 번째 행에 0과 1 사이 값이 아니라 실수 값들을 이제 주게 됩니다. 두 번째 행은 똑같이 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1, 여기에 1이 있습니다. 이 둘 곱하면 5가 되고 이 둘을 곱하면 0.3이 되죠. 여기서는 이 둘 값을 곱한 값을 더해서 0.8을 만들었다면 여기서 5와 0.3은 더하지 않고 곱하게 됩니다. 그렇게 곱해서 나온 값이 1.5가 되겠고요. 이렇게 라벨 값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때 둘째 행을 변화시켜서 또다시 이제 어떤 라벨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진행하는 것이 멀티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값의 절대값 차가 0.04를 넘지 않으면 정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제 모델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볼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읽으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모델의 디테일한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옵티마이저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고 가중 책열,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이 0인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합니다. 모든 바이어스 값은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미니 배치는 100개의 시퀀스로 그리고 1000개 시퀀스로 매 에포크마다 테스트를 진행해서 정확도를 산출했습니다. 정확도가 100%가 되거나 100의 폭스를 넘어가면 100억 폭을 넘어가면 학습을 준다 했습니다. 먼저 고정길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테스트하는 시퀀스 길이는 통상적으로 t0에서 1.1 t0 사이에서 유니폼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t0가 커질수록 모델은 장기 유전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RNN으로 감당할 수 있는 크기는 이때 당시에는 수백에서 수천의 범위 안에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피트폴드 모델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더 긴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50, 100, 500, 1000, 5000, 만까지 길이로 데이터 길이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아래 이 표는 해당하는 모델이 어큐러시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델이 돌아야 되는 에포의 수이거나 아니면 1000의 폭이 돌았을 때 그러니까 미처 어큐러시 100%를 달성하지 못하고 1000의 폭이 돌았을 때 어큐러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실험 결과에는 러닝 레이트 0.0003, 0.001, 0.003, 0.001로 학습을 진행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을 실었다고 합니다. 제안하는 모델이 모든 시퀀스 길이에서 이전의 그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안 모델로 시퀀스 길이가 10만일 때 원호표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254초고요. RNN으로 비슷한 조건을 맞춰서 실험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은 971초였습니다. 제한 모델이 연산 관점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 길이 T0 1.1 T0를 제한하는 것은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고정 길이 실험이 아니라 가변 길이 실험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퀀스 길이는 50에서 죄송합니다. 이건 만이 아니라 10만이거든요. 50에서 10만 사이에서 유니폼리 랜덤하게 선택했습니다. 트레이닝 에폭은 100이고 테스트 대치 1000시퀀스일 때 제한 모델은 어디티브 태스크에서 99.9%의 어큐러시를 보이고 멀티플리케이션에서 99.4%의 어큐러시를 보였습니다. 가중치 알파 없이 평균하여 만드는 unweighted average는 각각 77.4%, 55.5%의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실험 또는 실험에 대한 한계는 시간적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태스크였죠. 따라서 시간적 순서가 중요한 태스크에서 제한 모델은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이에 대해서 이제 반론 또는 변호를 하는 부분은 실생활에서 시간적 순서를 고려하는 것보다 긴 시퀀스에 대한 처리를 더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같은 이런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해당 논문이 나올 때의 당시 최신의 논문에서는 좋은 성능을 내는 문서 분류 모델이 아직까지도 이런 순서에 관계없이 어,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제안한 모델이 결과를 연산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입력을 잘 뽑아내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논문으로 넘어와서 Directional Self-Attention Network for RNSN의 Free Language Understanding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RNN은 장기적 정보, CNN은 지엽적 정보를 잘 포착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텐션은 시퀀스 내의 요소들의 거리와 관계없이 요소 간의 중요한 의존 관계를 잘 포착하기 위해서 작동했습니다. 기존의 어텐션은 RNN과 같이 요소 간의 거리 정보가 고려되는 모델의 보충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 Directional Self-Attention Network는 RNN 같은 구조 없이 오로지 어텐션으로만 문장 임베딩을 학습합니다. 기존의 어텐션, 여기서 말하는 어텐션은 셀프 어텐션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어텐션에서 시간 순서에 대한 정보와 시퀀스에 대한 다차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하는 모델이 복잡하게 구성했던 모델, 뭐 LSTM이나 여러 가지 이런 모델을 쌓아 올려서 복잡하게 만든 모델들보다 더 높은 예측력과 시간 효율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SNLI 데이터를 통해서 테스트한 결과 비교한 다른 반복론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얻었습니다. SST, 멀티-NLI, SICK, MPQA, SUBJ 등의 데이터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최근 연구는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제안한 논문이었습니다. 해당하는 논문에서 그 제안의 최근 연구에서는 어텐션만으로도 구성했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통해서 번역스 태스크에서 소타를 갱신했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인 트랜스포머는 스택 어텐션 네트워크로만 구성된 인코더 디코더 구조입니다. 즉 RNN, CNN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트랜스포머에서 이용했던 멀티헤드 어텐션은 입력 시퀀스를 여러 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고 각각의 스케일 덧 프로젝트 어텐션을 적용하고 그 결과물을 컨캐티네이트한 것입니다. 어텐션은 RNN, CNN보다 시퀀스 길이에 훨씬 유연하게 반응하지만 RNN과 비교했을 때 시간적 순서에 대한 정보가 소실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랜스포메이션 이전에 위치 정보를 미리 인코드하는 포지션 인코딩을 실시합니다. 이 어텐션으로 하여금 이렇게 시간 순서 정보를 어떻게 고려하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 또는 픽스된 이런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고 트랜스포머에서 제안되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디렉셔널 셀프 어텐션 네트워크는 셀프 어텐션에 두 가지 요소가 추가된 디렉셔널 셀프 어텐션으로 구성된 모델입니다. 여기서 셀프 어텐션은 트랜스포머 구조와는 다른 구조입니다. 두 가지 추가된 요소는 첫 번째로 어, 다차원이라는 다차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어들의 관계에 대한 어텐션이 벡터 형태였습니다. i번째 입력 단어 그리고 j번째 목표 단어의 관계가 벡터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텐션은 매트릭스 형태로 바뀌어서 단어의 피처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마스킹 통해서 단어의 비대칭적 어텐션을 형성해서 시간적 순서를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연히 따졌을 때 트랜스포머에서도 이미 매스킹을 이용한 부분이 있지만 목적과 방법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텐션은 이 노테이션이 이제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입력 시퀀스 X와 쿼리, 그러니까 그 목표 단어에 대해서 벡터 표현인 Q 간의 얼라인먼트 스코어를 생성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fxi, q가 되길 텐데요. 이는 x와 q 간의 의존성 또는 관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얼라인먼트 스코어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씌워 주어서 probability로 변환해 줍니다. RA식은 이 RA식은 토큰 XI가 Q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노테이션은 두 개가 같은 것입니다. 텐션 결과인 P를 가중치로하여서 모든 X의 인베딩에 대한 가중평균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게 된 S는 문장 S에 대한 센텐스 인코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텐션의 스페셜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전에는 xi의 입력으로 xi가 들어가고 아웃풋으로 q, 그러니까 다른 언어 또는 다른 문장의 단어가 나왔다면 이번에는 q를 삭제하고 대신에 입력 문장의 단어인 xj에 대한 인바딩을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같은 시퀀스 내의 다른 위치 단어인 xi 그리고 xj에 대한 어텐션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RNN의 특징이었던 긴 범위 잡기 그리고 CNN의 특징이었던 지엽적 범위 잡기 둘 다 잘 처리한다고 합니다. RNN보다 파라미터의 수가 좁고 연산이 훨씬 빠르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롤 인베딩은 항상 언어의 다일성 관련 이슈의 약점을 보였습니다. 어텐션 시 단어 피처에 대한 다운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스칼라에서 멀티 디멘전으로 늘렸습니다. 여기서 다일성이 뭐냐고 그러면 한 단어가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 핫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제일 원초적으로 봤을 때는 뜨겁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맵다는 의미도 있고 되게 인기 있다 또는 되게 섹시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얼라이먼트 스코어 산출 과정에서 벡터였던 W를 행렬 W로 대체하고 바이어스 텀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WT가 원래 벡터였는데 매트릭스가 되었고요. 원래 쓰던 바이어스 텀이 여기 바이어스 텀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xiq가 원래는 단일 차원의 스칼라였다면 fxiq는 이제 d 차원, 인베딩 차원을 갖는 다별량으로 변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차원성이 추가된 멀티디멘셔널 어텐션이 이제 제안하는 모델을 가기 위한 중간 관문이 되겠는데요. 다차원 얼라이먼트 스코어 앞에 나왔던 이 다차원 얼라이먼트 스코어의 소프트맥스 적용해서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 PCK 골 I 기븐 XQ를 산출합니다.
어, 이 probability는 쿼리 Q에 대한 i번째 단어의 Q번째 특징의 중요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Q라는 단어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그러니까 단어 Q에 대한 이 단어 i번째 단어 x의 k번째 특징의 중요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 분포와 단어를 통한 가중평균으로 아웃풋S를 산출합니다. 그것은 아까 제일 처음 어텐션 부분에서 나왔던 노테이션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여기서 디멘전이 원래는 스칼라 값이었던 것이 d 차원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의 어텐션이고 이 부분이 멀티 디멘셔널 어텐션인데요. 유일한 차이는 이 부분에서 원래는 1차원이었던 것이 d 차원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전의 멀티 디멘셔널 어텐션은 입력 단어와 쿼리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여기에선 셀프 어텐션을 적용하여 한 문장 내의 단어 간의 관계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순 멀티 디멘셔널에 셀프 어텐션을 도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얼라이먼트 생성 과정에서 같은 문장 내 단어 xi와 xj 간의 의존도를 찾는 것입니다. 멀티 디멘셔널 어텐션의 식에서 q를 xj로 변경한 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 아래의 노테이션도 차이 없이 이전과 똑같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전의 방법이 토큰 투 토큰이었습니다. 이 셀프 어텐션도 토큰 투 토큰 그리고 소스 투 토큰 두 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이제 소스 투 토큰을 보게 되면 토큰 X 이전에 토큰 투 토큰 같은 경우에는 문장 X 내의 XI와 XJ 간의 관계를 찾았다면 여기서는 이제 XI와 전체 문장 X 간의 의존 관계를 찾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 멀티디멘셔널 텐션의 식에서 Q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노테이션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겠습니다. P와 S에 대한 공식은 예전과 같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고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디렉셔널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fully connected layer, 두 번째는 셀프 어텐션, 세 번째는 퓨전 게이트로 되겠습니다. 1번을 통해서 입력 시퀀스인 X를 H로 변환하게 됩니다. 2번에서는 토큰 투 토큰 어텐션의 마스킹 진행해서 디펜던시와 템포럴 오더를 고려합니다. 3번 통해서 어텐션 이전의 인풋과 어텐션 아웃풋에 대한 결과를 결합하여 사용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번 구조의 1번의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커넥티드 레이어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다른 복잡한 과정 없이 그냥 인풋 시퀀스 X를 시퀀스 오브 히든 스테이트 H로 변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히든 스테이트로 바꾸는 노테이션은 여느 다른 노테이션과 다를 바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 의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논문에는 없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풋 사이즈 변형을 통해서 뭐 차원 축소 효과를 노린다던가 아니면 여기에서도 웨이트 파라미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습을 좀 더 깊게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fully connected layer를 통해서 바뀐 H를 가지고 이제 셀프 어텐션을 진행하고 셀프 어텐션을 진행합니다. 이 셀프 어텐션의 마스킹까지 진행하게 되겠지요. 인풋 시퀀스 X 대신 1번의 결과물인 H를 통해서 셀프 어텐션을 진행합니다. XI, XJ가 있을 자리에 HI, HJ가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현했던 식을 액티베이션 펑션 부분에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넣어주고요. 액티베이션 펑션 내의 그 파라미터들을 C로 나눠주고 바깥 부분에 C를 곱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연산의 효율성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태까지 이 부분을 진행했다면 이제 마스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포지셔널 마스킹 통해서 요소 간의 어텐션을 비대칭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마스킹은 딱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추가되는 텀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포지셔널 마스킹 진행하기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FHI, F tilde HI, HJ 그리고 FHI, F tilde HI, HJ에다가 마스킹을 한 부분을 FHI, HJ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킹은 크게 세 가지 forward, backward 그리고 diagonal 마스킹이 있는데 forward 마스킹을 통해 예로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ward 마스킹 같은 경우에는 i보다 j가 클 경우에는 0 값을 주게 되고요. 그 반대의 경우, 다이아고널한 경우와 i가 j보다 큰 경우에는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i가 j보다 작다, j가 i보다 클 때는 그저 그 값에 0이 더해지기 때문에 FHI, HJ 값에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a가 j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붙게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값은 그냥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되게 됩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되게 되면 이 값을 소프트맥스에 적용했을 때 분모에서 exponential 내부에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즉 i가 j보다 큰 경우에는 xj가 xi에 드리는 어텐션이 없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j가 i보다 작은 경우에, 그러니까 j 단어가 더 앞에 있는 경우에만 어텐션이 적용되고 그 뒤 경우에는 어텐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방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즉 j가 i보다 큰 경우에는 기존 어텐션 밸류와 같으므로 프로버빌리티가 0보다 크게 되고 어텐션 0보다 큰 값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시간적 순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텐션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폴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었고요. 다이아고널 한 부분의 경우에는 이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어텐션이 이제 0이 되게 되고요. 이 부분, 이제 j가 i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목표 단어가 입력으로 들어간 단어가 출력으로 나오는 단어보다 뒤에 있는 경우가 이제 어텐션이 들어가게 되고 그 반대 경우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제 마스킹 적용한 후에 산출한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 P를 도출했었고요. S는 이제 기존 방식 그대로 P를 이용한 H에 대한 가중평균을 통해서 도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서 얻게 된 S와 H를 이용해서 퓨전 스코어를 산출하게 됩니다. S 앞 그리고 H 앞에 또 새로운 웨이트 파라미터를 줌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이스 텀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얻게 된 F를 통해서는 원래 그 인풋으로 들어왔던 그저 풀리 커넥티드를 통해서만 들어왔던 H에 대해서 연산이 이루어지고요. 1-F를 통해서 어텐션 아웃풋에 대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원래 그 순수한 입력과 어텐션을 거친 그 아웃풋을 어떻게 잘 섞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안하는 모델의 마지막 단계가 되었는데요. 이제 앞서 얻게 되었던 디렉셔널 셀프 어텐션을 쌓아서 디렉셔널 셀프 어텐션 네트워크가 되게 되었습니다. 두 방향의 디렉셔널 셀프 어텐션을 수직으로 콘캐티네이트 합니다. 한마디로 forward directional self attention과 backward directional self attention을 수직으로 콘캐티네이트 하여서 차원이 이렇게 2배로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합한 결과물인 이 값을 source to token 입력으로 넣게 됩니다. source to token의 기본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xi의 자리에 디렉셔널 셀프 인텐션을 수직으로 컴퓨트했던 값을 입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forward 디렉셔널, backward 디렉셔널 둘 다 사용하는 것은 바이디렉셔널 LSTM의 방법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델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게 되었고요. 이제 실험, 학습 세팅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함수에 대해서는 크로스 엔트로피와 L2 레귤러라이제이션 페널티를 이용했고요. 아다 델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웨이트 매트릭스는 글로벌 이니셜라이즈 통해서 초기화했습니다. 워딩 베딩은 글로브 프리트레인드 벡터 통해서 초기화했고요. 뒷산 학습 과정에서 파인 튜닝하는 개념으로 학습이 진행됐습니다. out of vocabulary 단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와 0.05 사이에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통해서 랜덤하게 초기화되었습니다. 센티멘털 어널리시스는 0.8, 랭귀지 인퍼런스는 0.75로 유지하도록 드라이버 시행되었고요. L2 레귤라이제이션 디키 팩터는 5 곱하기 10-5승 센티멘털 애널리시스의 경우 이렇게 진행되었고요. 랭귀지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10-4승이었습니다. 휴딘 유닛의 차원은 300차원으로 하였고요. 활성함수는 exponential linear unit을 사용하였습니다. Natural language inference 같은 경우에는 전제 문장과 그에 상응하는 가정 문장 간의 의미적 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 이 태스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트레인을 위해서 549,367개, 발리데이션 위해서 9,842개, 테스트에 의해서 9,824개를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전제 문장의 아웃풋 인코딩 SP, 가정 문장의 아웃풋 인코딩 SH의 관계를 나타내는 리프레젠테이션은 이 해당하는 방법들 SP, SH 그리고 SP에서 SH를 뺀 값, SP와 SH에 대한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을 한 값들 모두를 콘크리트 데이터에서 나타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기존 논문의 결과물들이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5개의 베이스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티브 어텐션, 그러니까 반하단우 어텐션과 같은 어텐션인데요. 이런 어텐션 방법을 통해서 인베딩한 결과이고요. 두 번째는 소스 토큰 셀프 어텐션을 사용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멀티헤드 위치 소스 투 셀프 어텐션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나왔던 17년 연구 결과인 Attention is all you need의 트랜스포머에 source to token self attention이 추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어리스템 with source to token self attention은 바이어리스템 구조의 결과에 멀티디멘셔널 source to token self attention 블럭이 적용된 부분이고요. Directional self attention network without direction은 제안했던 모델의 최종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 마스킹이 원래는 포월드와 백월드 두 개를 가지고 했었다는 이 모델에서는 다이아고널한 마스킹으로만 마스킹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보셨을 때 제안하는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CNN, RNN에 기반했던 성능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나온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델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토큰와이즈 어텐션이 이쪽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이런 토커나이즈 어텐션보다는 멀티 디멘셔널하게 그리고 퓨처와이즈하게 어텐션을 바꾸는 것이 성능 향상을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모델을 봤을 때는 디렉셔널 셀프 어텐션이 트랜스포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번째 모델과 이 디렉셔널 셀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비교했을 때도 이 모델이 더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능도 좋은데 저자들이 하는 말은 디렉셔널 셀프 어텐션은 이런 RNN, CNN 기반 모델보다 파라미터의 수가 적기 때문에 연산까지도 효율적이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센티멘탈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나 문단의 긍정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데이터셋은 스탠포드 센티멘탈 트리뱅크를 이용했고요. 이 데이터의 형태는 다음과 같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학습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태스크는 매우 부정, 중립, 긍정, 매우 긍정 이 5개의 감정을 분류하는 작업을 시행했고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은 이전과 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되었던 이 5가지 베이스라인은 이전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디렉셔널 셀프 어텐션 네트워크가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이제 문장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제 모델들이 예측 정확도, 어큐러시의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대부분의 길이에서 이제 이 디렉셔널 셀프 어텐션 네트워크가 더 좋은 어큐러시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문장의 길이가 38 이상이 되면 좋지 않는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 38 이상의 문장이 되는 부분이 전체 데이터셋의 3.21%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티 NLI의 태스크로 넘어오게 됩니다. 멀티 NLI 데이터셋은 333K 쌍의 문장에 대해서 텍스처럴 엔테일먼트가 주석 처리되어 있는데요. SNLI와 비슷하지만 더 많은 장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당시에는 되게 최신이었기 때문에 리더보드에 센텐스 인코딩만 진행한 모델이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교 대상이 시보와 바이 에르스텐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둘로만 비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둘과 비교했을 때는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멘틱 오리엔티드니스는 문장상의 유사 정도를 예측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SSK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진행했고요. 데이터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성했었습니다. 피어슨 스피어만 지수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MSC에서는 이 트리 LSTM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태스크인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장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라벨을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되었고요. 4개의 클래시피케이션 벤치마크를 통해서 모델의 정확도를 측정했습니다. CR은 커스터머 리뷰로 리뷰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예측하고 MPQA는 Opinion Probability Detection을 진행했습니다. SBJ는 이게 주관인지 객관인지를 분류하는 데이터 테스트가 되겠고 TIC는 퀘스천의 타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해주는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디사님 거의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1등을 하거나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렉셔널 셀프 어텐션의 그 성능을 주관적인 좀 정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어텐션의 확률인 이 소프트맥스를 거쳤던 이 probability 값을 히트맵으로 표현한 부분인데요. 아래의 부분은 이제 forward 부분과 backward 부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SNLI 테스트셋에서 두 개의 문장을 뽑아서 진행하였고요. 이 결과를 봤을 때 의미론적으로 중요한 명사와 이런 동사의 높은 확률이 중요치 않은 stop words가 MRE, 비동사 같은 이런 것들에는 낮은 확률이 주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장 전체적으로 중요한 단어, valuable, match, radius, 이런 같은 단어들이 더 높은 어텐션을 받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가 특정한 다른 단어에만 중요하다면 그 단어 사이에서만 높은 어텐션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between과 progress,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families and have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겠는데요. 어텐션을 받고 있죠. 하지만 색깔이 봤을 때 꼭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서 물론 이 부분도 그러네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어쨌든 모든 부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forward와 backward에 따라서 집중하는 단어가 다르다는 것이 또 저자들이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는 directional information이 템포럴 order를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반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제안했던 마스킹을 한 것이 되게 유효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반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또 이렇게 forward, backward에 따라서 문장의 다른 부분에 집중해서 발생하는 normalization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여기 연산이 0.3 일어나고 여기 연산이 0.5가 일어나고 여기 연산이 0.3 일어나고 여기 연산이 0.5가 일어나서 전부 다 0.4로 퉁쳐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forward와 backward 연산이 다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따로 진행하여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0.5, 0.3, 0.3, 0.5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concatenate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좀 더 독립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기존의 어텐션이 RNN에 비해서 약점이었던 부분 이렇게 연산들이 노멀라이제이션 되어서 이렇게 망가지는 부분이 이제 보완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 아래 그래프는 퓨전 게이트 값 F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F는 어텐션의 입력과 출력을 결합한 값이고요. 의미가 없는 stop words에는 낮은 어텐션이 들어가게 되고 의미가 있는 단어인 이제 명사나 동사 같은 표현에는 높은 어텐션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is나 in 비동사나 전치사 같은 데에는 굉장히 낮은 어텐션이 들어가 있고요. 명사, 동사 같은 경우에는 높은 어텐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 아래는 같은 단어가 다른 문맥의 문장에 있을 때의 어텐션 프로버빌리티를 히트맵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시 문장 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the glass bottle is big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A man is pouring a glass of tea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the restaurant is about to close는 여기가 되겠고요. The biker is close to the 14는 여기 이쪽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쪽이 조금씩 갈라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금방 말씀드렸겠지만 이렇게 이거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이 저자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은 단어가 문장에 따라서 다른 문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그것을 어텐션의 히트맵으로 펼쳤을 때 똑같은 단어이지만 문장의 다름에 따라서
이런 어텐션이 다르게 걸리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읽어보자면 어텐션 벡터가 같은 단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다르게 되는 것을 모양이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를 통해서 멀티 디멘셔널 어텐션 벡터가 되게 리던던트하지 않고 문맥에 따라서 단어를 달리 해석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결론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4개 논문에 대한 리뷰는 마무리하도록